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연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금융지주요. 하나금융지주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죠. 41,000원 30%요. 41,000원에 30%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접근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몇 달 된 것 같은데. 아, 그러면 한 잘 여름 기억하겠- 이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주가 많이 좀 내려갔다가 33,000원까지 쭉 내려갔다가 네. 다시 조금씩 이제 네. 올라와서 간신히 이제 또 네. 4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매수가 이제 왔네요. 네네. 네, 그럼 이제 역시나 궁금해지는 건 이거겠죠. 손실을 다 줄였는데 수익까지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거 아닐까요? 네. 자, 기다리셨던 게 소실을 다 메웠고 수익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하나금융지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저는 뭐 이 매수 가격 보고 얼마 전에 접근하신 줄 알았더니 매수하신 지는 몇 달 되셨네요. 내려갔다가 이제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뭐 4분기 됐고, 이제 배당, 뭐 12월 달 배당 기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행주들 올라올 때도 됐고요. 예. 은행주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금리 올라가는데 도대체 금리 올라가면은 예대 마진은 늘어난다는데 은행주들은 왜 빠지냐.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많이 하시는데, 예.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주들 실적에 대한 기대도 기대지만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 못 갚을까봐 그게 걱정이죠. 금리 너무 빨리 또 올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충당금을 일부 먼저 쌓아놔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부실화될지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요 정도가 아마 부실 채권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충당금을 쌓아놔야 되겠다. 그럼 그게 이익에서 미리 제해집니다. 네. 그게 그래서 2분기 때 은행주들이 대부분 다 충당금을 2분기 때 쌓기 때문에 다들 은행주들이 안 좋았고, 예. 이제 그거 거의 한 분기 정도 그렇게 충당금 쌓고 나면은 그 다음 분기부터는 굉장히 줄어요. 충당금 부분은 미리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금융지도 마찬가지예요. 2분기 때 이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충당금 부분은 이제 뭐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건가?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살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가 안 되니까요. 예,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미리 대출을 해놓은 거는 뭐 그대로 이제 이자가 들어오겠지만 예. 은행 입장에서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키는 게 뭐냐면 새로운 매출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상방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지는 않다. 예. 하지만 하방은 이제 잡혔다. 그리고 걱정거리들은 이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또 이제 그 배당주의 대표적인 뭐 섹터가 이제 은행주이기 때문에 또 이제 12월 연말 배당 기대감도 있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까지 가게 된다면은 일단 어깨 부분 짚자면 47,5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47,000원 부분까지는 일단 올라갈 거고요. 그 정도 올라가면은 뭐 그 다음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은행주들을 뭐 실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1차 목표가 47,000원으로 잡으시면은 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장님, 일단은 그동안 걱정이 될 만한 요인은 이제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위로 솟구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큰 폭의 변동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배당 주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좀 나오는 타이밍이죠.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긴 갈 거예요. 그 라인을 일단 47,000원 부근 정도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가 수익을 더 내면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47,000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항상 보고 있어요. 예, 자, 네. 잘 보유하셨다가 이 종목으로 수익 내보시고 또 다음에 다른 종목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주 큐트한 목소리를 받아주셨는데 마지막에 끊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마 많은 위안이 되신 모양입니다. 아무쪼록 수익 많이 보시면서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하나금융지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종목이 있나 보네요. 신인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천사조교님이네요. GC셀 62,0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십니다. 물려 있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현금은 없고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지 꼭 전망과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2차전지 LNF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걸로 교체 매매가 정답인지도 꼭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GC셀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NK 면역 치료제를 주로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악재와 호재가 좀 동시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자회사 아티바가 독일의 제약사 아피메드와 혈액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호재가 또 있는 반면에 미국의 자회사 아티바가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철회했다는 그런 악재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좀 주가 흐름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일단 오늘은 조금 상승 흐름 나와줬네요. 3.26% 상승하면서 45,95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62,000원에 매수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많이 물려 계신 상황 같습니다. 현재는 약 25%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신데요. 참 많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LNF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답일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GC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GC셀은 이제 NK세포 쪽으로는 우리나라의 NK맥스하고 같이 이제 상당히 유력한 이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NK세포 쪽으로는 이제 면역치료 쪽으로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한 2, 3년 전에 비해 가지고 NK세포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학계 쪽에 또 이런 그 어떤 그 이런 의학계 쪽에 관심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생각보다 이게 치료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좀 관심이 좀 커졌습니다. GC셀도 사실 그쪽으로 전망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자회사 뭐 이번에 주가 빠진 거는 당연히 자회사 뭐 상장권 때문에 이제 빠진 거고요.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실적 예.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파이프라인도 튼튼하고 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그 심리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은 GCL도 충분히 올라갈 종목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이제 먼저 출발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파이프라인 물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올라간 이후에 먼저 출발하는 선발주자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후발주자들도 다 또 끌어올리게 돼 있거든요. GCL도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거의 바닥권이라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오늘 이제 호재 뭐 얘기 나왔는데 요즘에 주식 특징이 보면은 후반형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호재들이. 네. 예, 후반형 되는 예전에는 후반형이 거의 없었거든요. 환영이란 말을 정말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예.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예. 이제 그 심심치 않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GCL은 지금 뭐 기대를 완전히 놓기보다는 기대를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보이지만 단지 이제 타이밍상으로 이게 언제쯤 올라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점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좀 옆으로 많이 횡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30%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중 30%가 좀 큰 것 같아서 그래요. 아, 네. 그 비중이 계속 그 30%를 들고 기다리기에는 비중이 30%면은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된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2차전지 쪽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한 뭐 10%에서 15% 정도 절반까지 2차전지 쪽으로 갈아타기도 제 생각에는 뭐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요. 2차전지도 가고 GCL도 뭐 갈 걸로 보이지만 타이밍상으로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들구해지는 것도 그냥 가능하다 보이고요. GCL은 일단 목표가는 6만 원입니다. 6만 원 가면은 그 다음에 아마 또 한동안 쉴 거예요. 예, 근데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아마 그 매물을 막고 좀 쉬다가 7만 원이 돌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9만 원 정도까지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1차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2차 뭐 9만 원 이 정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되 비중과 관련해서는 좀 선택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C셀 2020년 하반기 정도에 정말 눈부시게 상승했던 종목이죠. 그때 고점이 15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 고점에 비하면 지금 너무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려올 만큼은 웬만큼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다 보면 한번 크게 반등하는 시기는 분명히 오겠지만 그 타이밍을 지금 상황에 예상하는 건 참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언제 상승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길어지면 30% 비중으로 갖고 있기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 갖고 계시는데요. 10에서 15% 정도 비중을 줄여 놓으시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2차전지 소재로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10에서 15% 이동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비중은 보유를 하셨다가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6만 원에서 만약에 좀 더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2차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9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1차, 2차 목표가 나누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사 조교님의 GC셀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인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닉네임 제갈공명님, 나인테크에 관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네요. 창호 앵커님 반갑습니다. 추매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목표가 좀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일단 매수가는 4,050원이시고요. 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나인테크 2차 전지 장비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차트를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4,050원에 매수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현재는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현재는 16%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보이네요. 나인테크 일단 오늘은 좀 하락 마감했는데 조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힘을 모아가면서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 나인테크 전망 한번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나인테크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나인테크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인데 우리는 2차 전지 장비주로 지금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회사 매출이 많이 잡히는 쪽은 디스플레이 장비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장비 쪽은 성장이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디스플레이 쪽이 올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디스플레이 투자가 상당히 이제 좀 슬로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 매출이 별로 잘 안 잡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쪽의 성장성이 지금 현재 확실히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수주가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고 2차 전지 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LG 쪽의 라인이 강해요. 예. 네, 전통적으로 이제 LG 쪽의 매출을 잡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 되는데 그쪽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올해 흑자 전환을 했고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지금 올해 흑자 전환을 했는데 네. 상반기 영업이익이 20억입니다. 그 하반기 때까지 40억 한다고 그래도 시가총액이 지금 1,300억이니까 30배가 넘죠 지금 네. PR이.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당화 되려면은 영업이익이 아마 연간 최소 100억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내년도에 100억 이상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전망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 네. 살짝 이제 뭐 그 약간 경계하는 전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등 나온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쉬면서 실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제 가늠을 해보는 기간이 필요할 텐데, 네.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딱 목표가가 4,000원이에요. 매수하신 이제 매수가 부분입니다. 한 4,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일단 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 전망들을 좀 살피시면서 또 눌림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이고, 내년도에도 여전히 장비보다는 그래도 우선순위는 소재 쪽이 좋다. 예.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장비주들 중에서 저는 나인테크보다는
PNT를 좀 더 선호합니다. 역시. 실적 가시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인테크 2차 전지 장비로 좀 부각되는 종목일 텐데, 이 종목 일단은 지금 매수가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4,000원, 4,050원에 매수를 하셨죠? 그 정도 되면은 거기서 더 뚫고 올라가기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매도를 해보시고 내년도 전망들, 분석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좀 눌렸을 때 다시 진입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 종목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장비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재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2차 전지 소재 쪽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그 장비 쪽으로 가고 싶다 하시면 나인테크도 괜찮겠지만 PNT 같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현명한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나인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제갈 공명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심택이요. 심택이요? 예. 네, 심택. 매수가와 비중이 좀 궁금하네요. 매수가는 46,000원입니다. 예, 비중 얼마나 되시고요? 비중은 몇 번 물을 탔고, 50%입니다.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자, 그러면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 꽤 높은 구간에 매수를 하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심택, 기판 업체들 워낙에 좋았을 때는 날아갔죠. 시장과 상관없이 정말 쭉쭉 가던 종목이었는데, 지난 3월 고점 찍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 듯이 지금 주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35,000원까지 사실 얼마 전에는 이 3만 원도 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저때 쭉쭉 올라갔을 때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심택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지금 이미 손실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하면은 또 주시랑 계속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좀 절반 정도는 팔고 있다가 또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손실이 꽤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이 종목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보는 건 어떨까라는 한 가지 선택지를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심택,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기 전문가님, 심택입니다. 사실 기판업체들 실적도 좋고 워낙 좋은 분석들이 많았는데 어느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자, 지금 비중이 50%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서 보유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대로 소실을 쭉 줄여볼 수 있는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네, 심택은 올해 실적도 좋아요. 지금 예. 3분기도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게 늘었는데 주가는 이제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더니 올해 상반기부터 그러니까요. 네, 쭉 빠졌는데 이제 이건 왜 빠지냐면은 이제 실적 피크설이 나와서 이래요. 그렇죠. 당시 주식시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회사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데 네. DB하이텍도 그렇고 심텍도 그렇고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데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보다 실적이 더 내려가진 않지만 더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으면은 사람들은 그 주식을 팔아요. 네, 속도가 줄어들진 않고 그냥 가속도만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런 건데 딱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식을 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의 속성이기 때문에 심택은 빠졌는데 네. 사실 내년 내후년까지도 영업이익이 올해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실적은 나오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거는 제한되더라도 다시 이 회사가 58,000원 넘어가지고 6만 원 가고 이렇게 되려면 또 다른 모멘텀이 아마 있지 않으면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택은 제 생각에는 반등은 나와요. 반등 목표치가 딱 45,000원입니다. 요거는 내년 요번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 1분기는 돼야지 아마 45,000원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속도를 50%를 갖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교체 의향도 있으신 거잖아요. 네. 이제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의향도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은 심택은 50%까지 들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 심택은 좀 느릴 거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면 적당합니다. 30%를 덜어내고요. 예. 그리고 30% 정도는 지금 좀 빠를 만한 지금 섹터들이 뭐 눈에 딱 잡히는 쪽에는 2차전지 쪽이잖아요. 역시나. 예,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종목 한 2종목 정도 잡아가지고 갈아타신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르게 그 돈이 좀 일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방식으로 심택은 45,000까지 기다리시되 비중은 좀 더셔가지고 남은 현금으로 좀 교체 매매하는 방식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심택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면 이 종목이 45,000원, 그러니까 지금 평균 단가 그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으니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그대로 30%는 덜어내시고요. 30%그 덜어낸 물량을 남은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 한 2종목 정도로 나누어서 들어가 보시면 손실을 훨씬 더 빨리 복구하지 않을까, 이런 선택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금년 말에는 얼마 정도나 바꿨습니까? 연말까지 목표 주가를 연말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신규 주무관님, 혹시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올해 연말까지면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4만 원을 넘을지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고 거기 넘어도 4만 한 2천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전자님, 연말까지를 생각한다면 4만 원 갈 듯 말 듯 정도, 좀 강하면 4만 2천 원 요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시다가 이거 흐름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시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심택 살펴드렸는데 이 PCB 기판업체들 사실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죠. 심택도 그렇고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뭐 심택뿐만이 아닙니다. 고민되는 종목들을 계속 남겨주시죠.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남겨주실 수가 있고 전화 02-325-8200을 통해서도 종목 진단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 뒤로 하고요. 이번에는 또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이 유튜브 톡에서요. 권희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이 종목 두산테스나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매수 가격을 일단 볼게요. 매수 가격이 28,650원이네요. 그러면 오늘 종가와 동일, 오늘 매수하신 아니군요. 28,650원에 15% 갖고 계시는데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매수가가 왔습니다. 이전부터 보유를 하셨는데 이제 매수가에 도달을 한 거군요. 향후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죠. 자, 두산테스나 매수하시고 나서 그러면 저때 2만 원대까지도 보셨던 것 같은데 자, 다시 매수하신 가격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역시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매수가까지 왔을 때 손실을 줄인 선에서 팔고 나올까? 아니면 여기서 수익까지 쭉 기다려 볼까라는 궁금증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산테스나 이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두산테스나입니다. 28,650원, 정확히 오늘 종가가 매수하신 가격까지 딱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팔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서 수익으로 좀 연결을 해볼까요? 예, 두산테스나는 이제 그 하는 일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일은 이제 CIS, 이미지 센서 쪽에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이미지 테스터라는 건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잖아요. 결국엔 두산테스나는 스마트폰 산업을 전방에 갖고 있는 업체예요. 그건 스마트폰 산업이라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성장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두산테스나의 가격은 밑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두산 쪽으로 좀 이제 좀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할인이 좀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바닥 잡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너무 CIS 쪽으로 테스트가 몰친 경향이 좀 있는데 그쪽에서 다른 쪽도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객사를 지금 많이 좀 물색 중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한 네. 군데에다가 올인하는 것보다는 예. 또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인데 삼성전자 내에서도 지금 CIS 외에도 다른 테스트들을 지금 맡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산 테스나도 사실 올해보다도 내년에 성장이 더 될 쪽으로 보고 있고, 예. 지금 요 근래 이제 그 반등이 나온 건 삼성전자 반등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3만 원을 넘고 바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 좀 쉬었다 갈까?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에요. 막힐까 더 갈까 이게 지금. 이거 뭐 전 국민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궁금하다는 얘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두산 테스나도 아마 갈지 안 갈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역시.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종목은 한 3만 8천 원 정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면은 가능할 걸로 봐요. 종목 자체는 좋은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단지 단기 대응하실 것 같으면은 삼성전자가 막힐 것 같으면은 이 종목도 본전가 왔으니까 네. 예, 파시는 것도 뭐 그렇게 뭐 타이밍상으로 이 종목을 지금 팔고 나서 다른 종목 교체했다가 또 사고 이런 트레이딩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전략도 가능하고 시간이 있고 스타일의 문제군요. 예, 그 시간이 나는 좀 있다. 네. 그리고 트레이딩 나는 그렇게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 그냥 뭐 깔고 앉는 것도 뭐 결국에는 이익을 줄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예. 좋은 방법이다. 1차 목표가는 4만 8천 원 정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 살펴드렸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관련돼서 그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기간에 또 주가 흐름이 향방이 바뀌겠죠. 자, 그렇지만 두산 테스나 자체가 괜찮은 종목이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조금 답답함을 약간 이겨낼 수 있으시다면 그대로 쭉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주가 상당히 좀 높게 갈 수 있겠네요. 38,000원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빠져나오면서 편안하게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대로 조금 중간에 약간 스트레스를 견디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38,000원까지 쭉 보유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테스나 권희천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진단 뒤로 하고 또 이번에는요, 전화 걸려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신성 델타테크요. 신성 델타테크요? 네, 네, 이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가격은 16,800원이고요. 예. 지금 비중은 5%요. 16,800원에 비중 5%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주가와 상당히 좀 차이가 납니다. 16,800원 혹시 매수를 언제쯤에 하셨을까요? 작년. 네, 매수하신 지가 좀 되셨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비중은 5%, 뭐 다행히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네네. 손실이 좀 커져가지고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신성델타테크 이제 10,000원도 조금 위태위태한 구간인데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예, 손절을 해야 될지, 지금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은 하고 들어가는데, 예. 이 종목은 안 올라가서 내가 마음이 답답해. 예, 아이고 매수하신 지도 좀 되셨는데 계속 내려오기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여기서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멈췄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떤지 그 전략들을 점검해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보니까 유튜브에 사실 이 박근영님께서도 이 같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자, 같이 한번 박근영님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기주 전문가님, 신성 델타테크 전화 주신 분께서는 일단 16,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오랫동안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중 5% 갖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어떤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알려주시죠. 예, 신성 델타테크는 지난번에 그 2021년도에 예. 상반기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던 종목이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되셔서 아마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그 얘기되기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 이렇게들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네.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뉴스 같은데 보면은 이제
뭐 IRA 법안의 수혜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관련지어서 뉴스도 나오죠. 예,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매출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이제 가전제품에서 나옵니다. 아. 에어컨이라든가 뭐 세탁기 이런 쪽에 네. 예, 그런 쪽에 그 EMS 제품들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2차전 쪽도 물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올해 보면은 실제로는 가전 쪽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실적 영업이익이 좀 깎였습니다.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그런 전망이 사실은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2차 전지 쪽으로 확실히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고객사 쪽에서 대규모의 물량을 수주를 받았다든가 뭐 이러면은 상당히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가 또 올라갈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가격은 좀 안정화된 느낌은 있지만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속도가 그렇게 뭐 엄청 빠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 않은 종목에 자꾸 물타기 하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 회사가 그러면은 요 근래에 각광받는 섹터들 속에 속할 수 있는 회사냐. 2차 전지에 속했다고 하기에도 살짝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들고 계시다가, 제 생각에는 뭐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으로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낫겠고, 이제 비중이 좀, 세다면은 제가 좀 다른 전략을 해드렸겠지만 비중이 예.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남은 현금이 있으시다면은 물타기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좀 더 유망한 종목들, 좀 탄력 있는 종목들로 지금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신성 델타테크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5%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더 과감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비중을 더 담아서 느리게 갈 만한 종목으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일단 요 종목은요 12,000원 정도에서는 빠져나오시죠. 소실 좀 각오하고 나오셔고 그리고 확보된 자금이나 다른 여력이 있는 자금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실 줄이시고 다른 종목에서 또 수익 보세요. 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살펴드렸고요. 조금 아쉬움은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합리적인 전략 잘 선택해서 판단해 내시면 다른 종목에서 꼭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어보겠고요. 그리고 함께 또 유튜브에서 신성 델타테크 종목 진단 남겨주신 분 계시죠? 박근영님께서도 저희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전략들 참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2,000원 꼭 가격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유튜브에서 러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시멘트 관련주죠. 성신양회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성신양회 매수 가격이요 12,800원 그리고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매수가에서 털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성신양회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에 좀 올라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10,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1,900원에서 이렇게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성신양회 요즘 올라오는 게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야기가 또 같이 엮여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매수가 12,800원까지 과연 올라올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성신양회 갖고 계시는데 최근에 좀 올라옵니다.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그 성신양회 요번에 올라오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지난번에 이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단가 올렸는데도, 그 이후에 이제 레미콘 회사들 쪽에서 상당히 이제 뭐 그 악유가 좀 있으면서 예. 주가도 빠졌다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1,000원대가 그 시멘트 가격 인상 때문에 올라갈랑 말랑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멘트 가격 인상의 수혜를 지금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가격대까지 지금 일단 올려왔고 예. 이 부분보다 더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네옴시티에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저는 네옴시티가 이런 이제 테마의 논리로 본다면은 이벤트가 종료되면은 재료 소멸로 가격이 이제 빠질 거예요. 네. 이벤트 종료가 언제냐? 처음에는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날, 그러니까 11월 9일 날로 봤어요. 네. 이러면 이제 그 이벤트 종료다 이렇게 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빈살만이 우리나라 또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시 온다죠. 네, 그래서 그 날짜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12일 날인가 뭐 지금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빈살만 오기 한 2, 3일 전까지는 그러면은 매기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뭐 가격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보다도 일단 그 일정 체크가 더 중요하고요. 그 일정이 확정되고 그 일정이 딱 맞닿는 순간 이제 매물이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빈살만이 12일 날 온다고 그러면은 그 뉴스를 일단 기다리세요. 네. 그리고 그 뉴스 빈살만 오기 한 3일 전까지 종목들이 움직인다 보고 볼 수 있고요. 예. 그의 성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그의 그런 논리로 본다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만 봐드리면은 딱 지금 사신 12,800원에서 13,000원 사이 여기가 이제 매물대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번 매도가 쏟아진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전하게 하시려면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12,500원 이상 올라오면은 매도를 하셔야 되고 나는 조금 모험을 걸겠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가 보이냐면은 그 다음에 15,000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험 거는 가격은 15,000원. 네. 15,000원까지 기다리려다가 잘못하다가 또 급락하는 수도 있어요. 요즘 시장에 모험가를 기다리긴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예. 그 급락을 나는 대응할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들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은 12,500원 이상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성신장에 살펴드렸습니다. 시멘트주인데 사실 요즘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벤트 종료일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료일은 빈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있죠. 방한 일정을 정확히 체크하시고 방한하기 한 이틀 전, 3일 전 요 정도까지 미리 좀 털고 나오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가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딱 매수하신 가격 부근 정도가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해주셨고 조금 리스크를 걸고 모험을 하고 싶다 하면은 15,000원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신양에 신청해 주신 러너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 하나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유튜브에서 드릅조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갖고 계신 종목은 아니고요. 매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네요. 매수 문의 가즈아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재 유니온 머티리얼 3,24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주가 올라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서 더 뻗어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매수하기에 괜찮은 타이밍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유니온 머티리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참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무슨 실적을 물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제가 이제 뭐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예요. 그렇죠. 히토류 뉴스 나면 한번 뻥 치고 다시 그렇습니다. 내려오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종목 매수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네. 내일이라도 또 한 방 또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굉장히 또 아쉽죠. 예, 그러면 이제 막 아쉬우실 거고, 또 이제 그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뭐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랬는데 또 갑자기 또 급락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굳이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예. 제 전략이 어느 정도인지만 대충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까지 상존하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날 확률이 없진 않아요. 저는 이제 3,000원 단을 가령 이런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공략하는 3,000원 단을 이제 손절선으로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로 모아가지고 한 3,700원 정도 올라가면은 파는 정도, 그 정도는 제가
뭐 할 수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고 이 종목이 그럼 어디 목표가라든가 어디까지 갈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실제로는 이제 이 종목을 제가 매매를 하려면은 장중에 분봉을 보면서 거래량 터지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하겠죠. 스릴 넘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지금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단타 잘 하시고 차트 잘 보시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 살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거의 뭐 독과점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이죠. 히토류. 그와 관련돼서 대체품이라고 여겨지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만드는 종목이라서 히토류 관련된 뉴스 나오면 한 번씩 급등락을 좀 하는 종목이니만큼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진단은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시장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신규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이제는 미국이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이제 있죠. 네.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오고 오늘 코스피를 보니까 121선까지 딱 붙여놨어요. 막판까지 막 밀어붙이면서 121선을 내일이라도 당장에 이제 넘어설 것처럼 막 밀어붙였는데 예. 이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제 실제 갈 수 있어요. 저는 전망은 요번에 돌파 바로 안 될 걸로 봐요. 아하. 예, 그리고 좀 쉬어간다. 61선과 121선 사이에서 코스피는 좀 쉬어가고 예.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또 올라올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대비를 좀 해야 되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가 더 가려면 삼성전자가 더 가야 되거든요. 역시나. 예, 근데 삼성전자가 정말 오늘도 외국인들 매수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예. 기관까지 오늘 막 들어오고 연기금 투신할 거 없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궁금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이렇게 수급이 붙었는데 네. 지금 일단 저항선에 굉장히 강한 저항이에요. 지금이 네. 62,000원에서 62,500원 사이가 삼성전자 이게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인데 운명의 라인이군요. 예, 여기를 막 돌파를 해줄 것처럼 지금 일단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정말 여기를 갈까? 아하.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메모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고 예. 이제 돌파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또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일 건 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에 연동이 되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습니다. 돌파될까? 돌파된다면 저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내일이랑 모레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어쨌든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이 돌파된다고 확신하기보다는 네. 이제 중소형주들 종목 순환 장세를 좀 예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뭔가 좀 중소형주들 쪽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네. 조금 더 이제 종목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P 500이 제 생각에는 이제는 그 상당히 좋은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흔들리더라도 저는 그 가령 중간 선거 뭐 때문에 흔들리거나 CPI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저는 매수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10월 달에 CPI 발표된 이후로 CPI 민감도도 상당히 좀 낮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네. 조금 높게 나와도 그렇게 조금 흔들리고 아마 또 올라올 걸로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S&P 500 기준으로 4,050 1차 연말까지 어쩌면은 4,100 돌파가 되면 4,30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할 만한 구간이다 보고 있고 흔들리면은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흔들리면 사도 된다라는 말이 귓가에 지금도 울리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그리고 또 수익으로 연결할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7시부터 하고요. 네. 네, 매주 하는 겁니다. 신기반기 수익의 길 화요일 날 7시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방금 했던 말씀 조금 더 자세하게 네. 그리고 종목 전략까지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이 오늘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신기반기 수익의 길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 전략 자세하게 풀어드리고요.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서 꼭 이런 유익한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기수 전문가께서 많이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